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참석을 못해서 기다리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을 인해서 일부러 못했습니다. 2부 때는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377-2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시장은 매번 얘기해 드렸지만 2,500에서 2,600 사이가 매물이 있지만요.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더 이제 중반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니까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우리가 보고 조정을 있다 한들 이 안에서 밴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50, 2,550, 2,600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시장을 본다면 뭐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의 테마가 되게 빨리 돌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매매를 붙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가 낙폭이 큰 업종으로 순환매가 많이 타요. 그러니까요. 그쪽을 포인트 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스피드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상단이 2,600을 잡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밴드 안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선율과 컴퓨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900원에 30%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게 네네. 예,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이유가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AI하고. 맞아요. 네, 잘하시네요. 네. AI하고 그 우주공학에도 좀 그런 방면으로 계열사가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장래성을 보고 좀 사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너무 잘 사셨네요. 좋아요. 예,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모멘텀이에요.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한국컴퓨터는 AI 쪽으로 연결돼가지고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오피스라고 그러죠. 이제 휴대폰에 대한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AI 쪽으로 이제 차량에서 뭐 긁고도 있고 차량에서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고 한국컴퓨터는 원래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동안에 다운 사이클이었죠. 이제 이게 주가라는 거는 이제 업황의 이제 그 불황기, 그 다음에 업황의 회복기, 그 다음에 호황기, 쇠퇴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동안은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이게 모멘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요, 모멘텀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주가를 장기적으로 면에서 볼 때 판단하는 거지만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 그래요. 이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돈이 이 기업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게 수급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각의 그 조건이 되냐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3,500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 실적보다는 이 인기,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테마에 불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테마로 붙었어요. AI 쪽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거래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주가는 이렇게 세 개로 움직여져요.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다음 횡보를 해요. 그래서 주가의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을 하고 여기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하락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횡보를 해요.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주기론이라 그래요. 이제 이론이라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그럼 이게 상승할 때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모멘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과 횡보하고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는 거죠.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도 돼요. 조금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게 고점이라 그러잖아요. 이 고점 35,000원, 그 다음에 하단이 14,000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깊게 빠지고 횡보하고 올라가면 이 50%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목표가를 잡을 때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가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기술적 분석 얘기니까요. 요 라인까지는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야 될 거는 실적이 좋아져요라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은 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표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싸다? 그럼 들어와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서 이런 금요일 날 네. 김고치님 금요일 날 네. 그 25만 주 가량 거래되는데 기관이 한 10만 주를 샀더라고요. 네네. 좋아요. 예, 이제 쭉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다가요. 2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잡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에노토크인데요. 네. 원전주 11,800원에 20%인데 네. 아, 이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내년에 또 이게 이제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시총도 많이 작아져서 혹시 감사 결격 사유가 될까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한 8개월 만에 대표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니까 잘 좀 해주세요. 요즘에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우선 또 감사드리는 건 제가 합리약품 26만 원에 사가지고 대표님이 계속 들고 있으라 해서 너무 수익이 커가지고 네.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에너토코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로 움직여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토코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이슈가 있거나 이 회사의 본질적인 거는 뭐 이 감속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의 테마로 묶인 종목이고 시총이 작아요. 시총은 646억이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어요. 엊그제도 강하게 들어 올렸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26% 상한가 언저리까지는 갔다가 밀렸죠. 종가에. 상가는 줄 알았어요. 네, 갔다가 밀렸죠. 근데 여기는 바닥에서는 절대 상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바닥 라인에서 상을 못 가는 윗꼬리가 나온 거는 매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소화. 그렇죠. 잘하시네요. 매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한가 가는 것도 그 다음에 밀릴 확률이 많죠. 윗꼬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을 버금고 상한가 치고 이 꼬리 안에 있죠. 이게 윗꼬리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뭐 재무적인 분석 필요 없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이 재무가 어때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마의 위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거래가 퉁퉁 들어왔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거래가 퉁 들어왔죠. 여기 거래가 들어왔죠. 근데 이 주가는 어때요? 요 위에 있죠. 요 가격 위에 있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양봉 구간이죠. 이렇게 양봉, 그죠? 근데 여기는 음봉이 되게 많죠. 근데 다시 여기 또 뭐가 들어왔어요? 양봉이 들어왔죠. 그럼 이 조는 뭐냐면 양봉을 감싼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이 많더라도 양봉이 감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매수존이에요. 매수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볼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근데 지금 가격은 윗꼬리 안에 들어있죠. 여기 윗꼬리 안에 가격이 들어와 있죠. 이게 밀리지 않고 윗꼬리 위에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묻혀 있는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 개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5일선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더 빵 튀고 올라오면 팔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가 되게 중요해요. 원전 뉴스가 아마 좀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뉴스에 대해서 파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고점에 잡아서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종목은. 근데 정통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테마 위주로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이게 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12월하고 이럴 땐 테마로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뭐 시장에 테마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전 테마들도 한 번은 돌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말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갔다가 8,5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팔 준비하셔서 팔면 돼요. 8,500원 더는 어렵겠죠, 대표님. 그냥 이 종목보다는 그냥 8,500원에서 9,000원 나이 넘으면 팔고 이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래? 근데 대표님 감사 보고서 지적 사항은 안 될까요, 혹시? 이건 이제 재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이것도 이제 네네네. 원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월, 3월 달, 특히 2월 달에, 3월 달에 매매하는 게 2월 달에,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때부터 아. 매매를 이런 시총 조그만 것들은 내가 재무 분석을 못 한다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직까지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아서 이 결결 사유가 되는지를 봐야면 되는데, 근데 네. 이 회사는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예, 오래됐어요. 그리고 네네. 이 원전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 그러니까 원전 산업 자체는 좀 말이 길어지는데 좀 더 네네. 있어야 돼. 원전 산업이 커지려면 2030년 정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테머 외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테머에 아. 강하게 붙으면 그때 파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풀브레인 홀딩스요. 네. 47,837원에 75%예요. 아, 최근에 움직이는데, 그죠? 아, 예. 그래서 멘토님 예. 가격 말씀해 주신 데가 좀 가까워져 갖고서는 아유, 너무 좋아서요. 감사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잘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예. 잘 버티셨네요. 아유, 예, 감사드려요. 네,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시점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예. 사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파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요즘 보면 전해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면 그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중국의 네. 이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 지배 구조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 지배 네. 그 합작 법인이 되게 많은데 그 외에는 이런 소재하고 전해질하고 분리막 쪽에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까지 갖고 가면 될까요? 이게 49,000원? 49,000원이요? 네, 거기서 일단은 오래됐잖아요, 이게요. 비중도 아, 높으시고. 엄청 오래됐어요. 저번에 네. 8월 달에 팔을까 하다가 멘토님한테 전화 드리니까 올라가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네, 많이 올랐네요. 좀만 더 올라갈 네.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수급도 붙었어요, 최근에.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셀보다는 분리막 전해질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솔프레인, 후성, 뭐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최근에 매기가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이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만 5천 넘어가면 팔 준비하셨다고 5만 원대 되면 반이라도 줄이세요. 아, 예, 감사드려요. 네, 건강하시고요. 멘토님. 건강하세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이메이드요. 위메이드 사셨어요? 매수가가 낮으면 좋겠다. 얼마요? 93,000원에 10%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죠? 예,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지금 올라가걸래. 예, 그래요. 많이 걱정 많으셨겠어요. 그죠? 네.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잘 버티신 게. 그죠? 네, 그냥 버텼어요. 버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그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업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움직인 거 아시죠? 네. 그거 혹시 아세요? 이게 뭐 3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막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던 종목이에요. 그죠? 막 수직으로 네. 막 무섭지 않아요? 네, 이게 근데- 산 이렇게 산을 만들었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 하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횡보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건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상승, 하락, 횡보로도 움직여요. 상승하면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경제를 볼 때는 생산, 투자, 소비 이게 세 개를 보고요.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이걸 경기라 그래요. 경제라 그러고요. 주식을 볼 때는 이게 세 가지 카탈로그대로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 이걸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게임주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위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쪽 이게 또 이슈도 붙었거든요. 이게 두 개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목표가를 한 1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그러잖아요, 지금. 네, 여기가 10만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1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게 이제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파동을 봐요. 파동은 3파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거 혹시 이거 잘 못 보시죠? 아, 예. 이게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쭉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네. 올라갔다가 꺾여지는 거를
얼러트 파동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가 1파하고 여기가 2파하고 3파라 그래요. 네. 상승이 한번 들어주고 눌림목이 들어와요. 눌림목은 21선을 깨질 않아요. 이게 이제 눌림목이라고 그러고 21선을 살짝 깼다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밀려요. 근데 올라갔다 꺾였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1파 파동하고 3파 파동의 길이가 2파동의 길이 뭐가 얘가 더 길다 그러면 얘는 3파동이 나와요. 꼭지가 하나, 둘, 이제 3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고 그다음에 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게임 업종이 순환매를 많이 타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여기 수급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했어요. 그건 수급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다 맞춰줬다는 얘기니까 좀 더 끌고 네. 왔다가 목표가를 손해 없는 곳에서 나올 수 있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꼭 수고하셨어요. 수익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남선 알미늄? 이 테마주 사셨네요? 예. 왜 그러냐면 정치적 테마, 이슈. 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자동차 범퍼 알아요, 제작하는 네.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부품 중 하반기에 괜찮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 3,000원대 제가 10%를 사고 네. 얼마 전에 그 1,900원대 내려왔을 때 그때 10%를 사서 비중은 20%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은 2,595원이고요. 네. 어제 그 한 번에 확 올라왔을 때 2,760원에 10% 덜어냈는데 네. 나머지 10% 갖고 있는데 향후 대응 좀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과 그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흐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정치적 이슈에 테마주를 엮여갖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예, 이게 기본적인 회사의 그 가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정치인이나 엮인 거잖아요. 엮여가지고 그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막 팍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냥 은근히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거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 정치 테마로 엮여서 그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또 이제 이슈가 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약간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관련주 종목들이 다 튀었어요. 이것만 또 튀는 게 아니라 부국철강도 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그 이슈의 테마대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3,000원짜리거든요. 네. 3,000원이 매물대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이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3,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3,000원까지 본다 생각하고요. 3,000원 되면 3,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더 들고 있어도 돼요. 3,000원까지 보고 3,000원 뚫고 돌파하면은 좀더 갖고 있어도 된다고 네. 이게 예. 이제 얘는 이런 종목은 금요일 날도 봤지만 한 번에 튀어 올라오죠. 네. 20%씩 막 움직여요. 이게 막 이 테마로 붙어가지고 그러면 네. 이 3,000원이 매물이거든요. 매물이라고 하는 네. 것들은 이쪽 보면 매물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머리가 윗꼬리가 금요일 날도 윗꼬리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산이 있죠.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갈 때 여기 이게 파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맺혀 있잖아요. 이게 매물이라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매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붙어야 돼요. 근데 이쪽 거래보다 이쪽 거래가 약간의 높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음봉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쪽이 거래가 살짝 들어왔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면 여기에 양봉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제 윗꼬리 소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양봉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이게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튈 거예요. 그러면 3,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 위로 3,000원에서 3,500원에 팔고요. 3,200원 라인에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3,000원 따위에 와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게 12월 때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얘들이 지금 보면 정치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네네. 인물 관련주들이 이렇게 연겨가지고 근데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세력들이 움직여가지고 정치 테마의 인물주로 막 엮여가지고 막 움직이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 보는 게 아니라 확 튀어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꼭 수익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포스코 PTM이고요. 네. 53만 원에 30%예요. 마음고생 정말 많겠다. 그죠? 병이 났어요. 예. 아, 53만 원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막막해서 계속 전화드렸어요. 멘토님 통화하려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실시간이다 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었는데 포스코 피처엠이나 2차 전지는 원래 좀 이게 뭐라 그러라고 하냐면 나쁘진 않아요. 업황이 네. 나쁘진 않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네. 근데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53만 원은 너무 세죠. 왜 세요? 단가가 세다고 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2차 전지는 결국은 한 번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외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봉을 만들면 쌍봉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면 삼천장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놀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점 대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점 대비 대형주는 한 번 조정이 들어오면 50% 빠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거의 다 뭐 50% 빠져요. 이 종목도 50% 빠졌죠. 고점 대비. 네. 그죠. 이제 네. 고점 대비 50% 밑으로 빠졌더니 지금 올라오죠. 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제 가격이 싸다고 느껴오기 때문에. 근데 이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가격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제가 사지 말라고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격이 예. 높으니까 이거 빠지면 50% 정도 다 빠질 겁니다. 이게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에 내 거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이 뭐 2차 전지를 저희 고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가 제일 많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0만 원, 130만 원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포스코 피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50만 원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면 장밋빛 전망을 너무 장밋빛 전망 이게 뭐 80만 원 간다, 90만 원 간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거 200만 원 간다, 막 이런 게 뭐 시장이 뭐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제 거품을 빠지게 돼요. 이게 빠졌어요.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럼 리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간을 줘서 우리가 끌고 가는 방법과 하나, 아니면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종목은 45만 원까지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손해보고 그 돈을 버리는 것보다 시간을 둬서 그 돈을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데 너무 또 올랐어. 20만 원, 26만 원, 7만 원 갔을 때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발목과 발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주식함에 있어서 발바닥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고점에 팔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적정 성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경원에는 발바닥에서 못 사니까 발목에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발목이에요. 신규 편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2차 전지는 지금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해 보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잘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살 때가 제일 끝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이 환호성을 칠 때가 원래 고점이 돼요. 그래서 주식 경원이 그렇잖아요. 뭐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소문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크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시간을 줄 거냐, 시간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에서 빠질 거냐, 이걸 봐야 돼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요 가격까지 오는데 오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출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추가 매수요? 네, 모아가는 게 추가 매수도 할 때도 어떻게 천천히 모아야 돼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25만 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린다 한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건디기 힘들면.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위치의 문제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재라는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업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 2월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2차 전지 쪽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내년 봄 되면 또 레벨업이 되는데 또 내년에 또 2차 전지가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 가격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에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나오는 것도 괜찮고 아니야 나는 2030년까지는 긁고 갈 거야. 그럼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2차 전지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요. 예. 좀 모아가도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신규분들은 뭐 신규로 내가 편입할 때는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뭐 25만 원, 30만 원대는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위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 개인들은 다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절대 비싸게 사지 마세요. 비싼 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보면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은 반대로 가요. 청개구리처럼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고 좋다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네, 그 카카오 게임즈 네. 46,300원에 20%. 너무 힘드시죠?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네. 카카오가 조금 그랬죠.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카카오 관련주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뭐 하여튼 카카오 관련주가 코로나 때 가장 큰 영광을 얻었던 종목이죠. 카카오 네네. 그룹 계열주, 그다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못 올라가는 애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주식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최근에 2년 내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게임 업종은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 매도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의미는 잃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절 라인도 잃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사서 가져갈 거냐, 첫 번째. 아니야,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거냐. 이게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시그널이란 거는 내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라는 시그널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여를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아직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가격을 낮추려고 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 방향을 잡으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방향은 어때요? 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수급이 이제 쫙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수급 자체가 어때요? 메이저들이 어때요? 다 그렇게 팔고 있죠. 이게 빨간 거는 외국인, 이 기관은 여기 녹색, 그다음에 파란 거는 개인이에요. 누가 사요? 개인만 사고 있죠. 네네. 이 무거운 정도는 개인이 사서는 절대 안 가요. 개인들은 산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한다? 이제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가가 높으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수급이 늘어난 거는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가요, 이거는. 이게 수급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사시려면 3만 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3만 원 넘어가면. 올라가면서 보고 사야 돼요. 그 전에 사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라인이 3만 원대니까요. 3만 원 올라갈 때 그때 추매하면 위쪽으로 빨리 갈 거예요. 그때 추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3만 원 위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 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내일은 강남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연말 전략, 내년 상반기 전략을 짜야 돼요. 24년에는 어떤 업종이 좀 회복기에 있는 건지,
어떤 업종에 쇠퇴기가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주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저랑 열심히 얼굴 보면서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연말 가면 갈수록 시장을 좀 더 회복할 수도 있어요. 뭐 조정이 들어온다 한들 우리나라는 너무 과대 낙폭에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어요. 테마주는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고요. 이 테마주 위주로 막 시장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다음에 탄력이 높은 거라 내가 좀 단기 매매가 된다 그러면 코탁 쪽에서 매매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형주가 내가 좋다 그러면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떨어진 업황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포인트 잡아서 물량을 모아가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면 2년 동안 고생했던 걸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LG 생활 건강요. LG 생활건강 사셨어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32만 2천 원에 20%요. 생각보다 잘 못 가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실적이 이제 두 가지 산맥이라 그래요. 화장품 관련주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이게 두 종목이 시장을 이렇게 견인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좋아요. 실적단들이 대형주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모레퍼시픽 쪽이 조금 더 낫거든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화장품 관련주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싸서 사신 거예요? 아니 뭐 네. 싸기도 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이쪽보다는 얘는 아직까지 이 추세가 꺾여가지고 얘보다는 어르신이 보시려면 아모레퍼시픽이 더 훨씬 더 좋아요. 똑같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예. 이쪽 봐, 이 종목하고 이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은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TV 혹시 보고 계세요? 아니요. 안 보고 계시구나. 지금 제가 예. 비교를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전화 끊으시고 꼭 이렇게 TV를 한번 이렇게 보셔서 한번 이게 비교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아모레퍼시픽하고 화장품 관련주는 두 개 움직여요. 근데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화장품 관련주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LG 생활건강보다는 탄력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에 보면 아모레퍼시픽 관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신 우리가 그 LG 생활건강은 그 매수가가 너무 높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면에 LG 생활건강은 아직 저점이라는 거라고 해요. 근데 가격을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얘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밀리더라도 손색이 없는 자리예요. 주사의 추세 자체가 하방 쪽으로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 관련 종목을 한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하셔서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50원에 10%요. 이거 좀 최근에 많이 안 좋은데, 그죠? 예, 그래. 이게 보니까 12일째 계속 하락하다가 네. 어제 처음으로 반등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손절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꾸 막 떨어지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 예, OLED 쪽은 좀 불안하고 또 거래량도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주식을 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예, 조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을 네. 제가 그 TV를 보고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첫 번째는 이 회사는 OLED 장비 쪽이에요. OLED는 예. 내년에 괜찮아요. 내년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천억짜리예요. 되게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예. 한번 움직일 때도 세게 움직이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요. 이건 두 가지 이게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종목이 신용이 있냐 없냐? 이제 신용이 예.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 전에 신용이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줄었던 거예요. 신용이 많다는 예. 거는 빚을 많이 들어온 이 개인들이 많다는 거고, 그럼 신용은 어느 예. 정도에 되면 제한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있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냐, 네 번째는 수급이 들어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OLED 장비 쪽은 OLED는 내년에 괜찮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은 또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밀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호가라 그래요. 호가라고 해서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 이 호가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호가를 넣었다 뺐다 하고 수급 주체가 이 보면 예. 이 일분봉 보면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죠. 예, 예. 이런 거는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는 것들은 뭐냐면 쉬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흘러내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조금 종목들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답답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없을 때 이쪽이 거래가 잡혀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잡혀 있죠. 예. 이 잡혀 있고 이게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가 없잖아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봉으로 빼는기 때문에 개인들이 힘들게 해서 물량 뺏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사는 거야? 보면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있어요. 개인들이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주가가 줄줄줄 빠지니까 파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 물량을 받은 게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팔고 있을 때 이거 누가 외국인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량을 롤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잡아가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들 질질금질금 힘들게 만들어서 물량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은 이 탄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한 번 움직일 때 상한가 가요, 안 가요? 가죠. 갔습니다. 간 적 있죠? 예. 여기도 보면 한 번 움직일 때 어때요? 20% 30%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번 움직일 때 20% 이상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20%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줄줄줄 빼는 거예요. 거래 없이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걱정 없고요. 만약에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거래가 없이 물량가 줄줄 빠지는 게 논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오니까 굳이 지금 팔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단봉이에요. 단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봉이 하나 세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거래가 붙어서. 그다음 OLED는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굳이 이거를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전력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런 종목은 굳이 손절해서 나올 필요는 없고 좀 시간을 주고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요. 2,5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요. 2,500원까지 좀 힘들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예, 그러면요. 네. 여보세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지금은 아직 시그널이 지금 내가 올라간다고 이 시그널이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했다가 안 움직이고 옆으로 행보하면 더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직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는 거래가 들어가고 이렇게 양봉이 좀 크게 나온 날 있잖아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졸졸졸 빠지는 거는 그냥 가격이 싸다고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내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게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있죠. 그거나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지금 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가지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아 있어서. 어저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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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됐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LB도 생명.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10%인데 움직이도 않고 그대로인데요.
아, 그래요? 2,000원을 깨면 다시 한 10%를 더 살라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거룩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거래도 없고 외국인 지분은 27%만 돼 있고. 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이쪽이.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메시지를 되게 많이 드려요. 뭐 드려왔고, 그 신규주는 상장하면 2, 3년 후에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신규주는 가격을 만드는 형성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가장 좋았을 때는 얼마를 찍고 가장 나빴을 때는 얼마를 찍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된다. 이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신규주는 웬만하면 이게 한 2, 3년 지났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신규주를 처음에 샀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보통 신규주는 첫 상장에 한두 달은 되게 좋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9,000원 라인, 9,000원 정도 라인에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손절하는 게 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전화 주세요? 존경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S1 네. 81,000원이고 네. 20%입니다. 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거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추가 매수 하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그 S1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알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방범 예,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보안, 예, 시큐리티 그렇습니다. 쪽이에요. 예, 컴퓨터 시큐리티도 S1에서 하고, 그 다음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모든 이제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로봇이 다 활동을 하잖아요. 보면 네네. 뭐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모든 기업, 이제 모든 이제 환경들이 다 이제 인간의 지배적인 상황보다는 이 로봇이 이제 세상을 이제 좌우지할 거예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년부터는 이런 시큐리티 쪽에 보안이 되게 강화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장통을 겪었어요. S1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 큰 사이클이 너무 오래 네, 너무 오래가 됐죠.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 한 조정이 들어오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 3년 걸려요. 그래서 한번 고점을 만들면 꺾어지는 게 한 2년이 돼요. 2, 3년 정도 주가가 급하면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멈췄어요. 멈췄다는 거 뭐냐면 올해 턴 어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기저 효과.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전에는 되게 좋았던 실적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와요. 원래 주가라는 건 시가총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 사이클이 들어와요.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다 근본적인 거는 실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 같이 뭐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실적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5천억 밑에 가지고 실적을 논하는 거는 우스운 소리예요. 왜 실적대로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2조 넘어가는 것들은 이게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끌어올리면 그 다음 해에 실적은 어떨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살짝 꺾이잖아요. 좋았던 게 이제 사이클이 업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소비하고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매달 용역비를 받는 거잖아요. 매달 이제 시큐리티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하고 연결이 있고 금리하고도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비가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제 무인 쪽에 이제 이 영향이 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를 더 모으세요. 예, 모아가세요. 예. 왜 그러면 선생님 가격이 되게 애매한 가격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 중간 가격 언저리거든요. 주가라는 건 고점과 저점이 중간 가격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위로 치면 많이 치는데 밑으로 빠지면 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안 그래도 멘토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해가 충분히 요새 자꾸 보거든요. 보죠. 멘토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네. 내가 잘못 샀구나 생각이 네,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격언에서 보면 두 가지 경연이 있어요. 격언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간에 사서 파세요라는 주식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되게 어려운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격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더 사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이 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기관. 예.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요. 여기 보면 이게 기관 수급이거든요. 이 녹색이 기관이에요. 예, 여기 보면 또 녹색이, 예. 외국인 봐봐. 외국인도 많이 갖고 있죠. 이게 3개월치로 본 거고 이거 한 6개월치로 볼까요? 누가 더 많이 들어오나 이렇게 볼까요? 외국인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빨간 거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관이 보탬을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턴 어라운드예요. 마지막은 이제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모아가서 뭐 가보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모아서 가보겠습니다. 아, 힘드셨는데 좀만 더 힘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기를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상담인 것 같네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부산은 주셨을까요? 로보틱스고요. 네. 96,6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예. 아, 또 높게 사셨네요. 예, 높게 샀어요. 주위에서 자꾸 앞으로 협동 로봇이 인기가 좋아서 많이 이렇게 매출 올릴 거라고 막 하고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게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주식은. 근데 이제 좋은 거를 먼저 갖다 썼던 것들을 기대감이라 그래요. 근데 농고 사람은 커질 거는 사실인데, 그래, 좋아. 커질 거야. 그런데 내가 어느 가격에 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꼭대기 사서 기다리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서 빠지게 되면 되게 힘들 거고. 예. 그러면 좀 싼 가격에 사면 좀 좋을 거잖아요. 예. 근데 높게 샀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는 거잖아요. 예, 높게 잡았어요. 불안 안 하세요? 예, 불안해요. 맞잖아요. 왜 그러면 주가라는 건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점 횡보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좋으면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으면 밑으로 밀려요. 그것도 손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3만 원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저점이 32,000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9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몇 배 올라왔어요? 3배. 꼭대기 정상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티는데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 탁 튀면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밀리면 또 밀렸다 내려와요. 신규주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나 그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딱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실적이 많이 좋았다. 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건 맞는데 그걸 먼저 갖다 쓴 거예요. 좋은 거를 갖다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제대로 이제 실적이 보이지 않으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 언저리가 온다면 일단 팔고 좀 지켜보는 게 나아요. 로봇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가 내가 높게 샀을 때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제 팔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가격은 여기서 한번 밀리면 좀 밀렸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온다 보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이 좋아요. 이 종목은 장중에 팍팍 튀고 올라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상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이 끝났네요. 오늘 일부러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노력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꼭 토요일 날은 김용구의 주식코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투자 기원합니다.